살벌한 기세로 누군가의 집을 두드리는 한 남자. 그런데 집에 들어온 이 남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빼박이죠? 그런데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살인을 할 친구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친구는 아닙니다. 죽이고는 싶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요 근래 추락하는 꿈을 자주 꿨던 궁철. 또 추락하는 꿈 꿨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불길한 징조구나.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남편의 진지한 물음에 정신과 닥터의 진단 결과는 컴퓨터? 여기? 언제나 그렇듯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죠. 하지만 이래 보여도 이 둘은 부부긴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구출거리게? 중요한 약속 있다고 했잖아. 오빠 가는 것도 간신히 허락해줬더니 간신히 허락을 해줘?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잖아, 접대 차원에서. 접대 의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데 정혜가 출근길에 나서고 얼마 안 있어 회장님이 요즘 부쩍 외로움을 타신대. 그래서 이 차는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 사건은 시작되었죠. 어이구,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었나 본데 내가 출근이 급해서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저도 출근이 급해서요. 아니 무슨 이거 자존심 배틀이야? 한편 여기 오늘도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정혜의 남편 궁철은 웬만하면 모든 재료는 그날그날 소진하고. 아 좋네. 예 좋습니다. 이 은혜 직장에서나 평생 잊지 않고 꼭 갚을게. 아유 은혜라니 어머님. 친구한테서나 곧 퇴근이지? 나 시청 바로 앞인데 같이 갈까? 오 좋지. 언제나 속 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세금 징수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함흥차 삽니까? 결국 친구를 위해서 친구 회사에 직접 왔지만 만식아? 미안한데 내가 회사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궁철이. 안 그래도 나도 급하게 일이 좀 생겨서 우리 이따 황무에서 만나자. 그래 그럼 이따 봐. 그리하여 일단 황무로 온 궁철이는 다른 친구들을 먼저 만나는데 오늘 마늘님이 오늘 온천에서 1박 하고 오신댔다. 무조건 밤새고 놀 거니까 다들 협조해. 알았지? 놀다가 과로사 하면 나라에서 우정연금이라도 준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건배. 건배.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상사에게 오지게 깨진 만식이까지 드디어 합류했습니다. 야,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어 임마. 그리하여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럽더라. 응? 잘 나가는 회사 본부장에 능력 있는 의사 와이프에. 궁철이보다 재군 있지. 돌칭이잖아. 너보다 행복한 놈이 어디 있겠니? 다들 너 잘났다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만 버려나구나. 나에게도 행복이 올까? 실은 내가 유일하게 부럽지 않는 춘복이 형. 이제 약을 먹어도 안 쓴다. 야 근데 여기서 웃으면 사람 새끼냐? 어쨌든 항상 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춘복이 형을 위해 솔루션을 내놓는 착한 친구들. 사냥하자! 아 깜짝이야. 등산만큼 하체에 좋아지는 운동이 없대. 야 언제 갈까? 말 나온 김에 이번 토요일에 갈까? 난 안 돼. 내일이 우리 정의 생일이거든. 그럼 일요일은 어때? 우리 춘복이 형의 하체를 위해서라면 가자. 불 싸줘! 한편 이런 불사조 클럽보다 더 뜨거운 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궁철 안의 정혜의 접대 자리였죠. 그래도 정혜는 접대를 한 대가로 좋은 정보를 얻는데요. 자기한테 꼭 소개시켜줄 분이 계신데 골프 매니아거든. 병원에 교수 자리 튀어났던데 난박도 지원했지? 그분이 도움 줄 수도 있겠네. 말씀 다 나누셨으면 애들 불러올까요? 그리하여 정혜는 접대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서 정보를 얻은 대로 당장 골프부터 치러 갔죠. 끝까지 잘 부탁해요. 다음 달 주말에 그분이랑 공치기로 했으니까 부지런히 연습해서 그날 합류할 생각해.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연습 좀 하려고요. 안 그래도 완전 실력 있는 코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쿨하게 떠났던 오도방구 운전자가 정혜 앞에 코치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심상치 않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골프 레슨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오른다리 떼지 마시고요. 앞으로 말로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다른 생각 1도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각 술자리를 끝내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궁철과 만식이. 난 가끔 네가 존경스러워.
고맙긴 한데 오글거리니까 그만해라. 수아는 잘 지내고? 지난 학기에도 반에서 1등했대. 나는 진짜 네가 부러워. 그 먼 데까지 가서 혼자 힘들 텐데 캐나다에서. 헌데 만식이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난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하지만 이때 안녕하세요.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맥을 끊어버리는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고백할 게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간다. 이럴 날 보자. 들어가. 그렇게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는 만식이는 오늘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깼어? 이달 말까지 수호 학비 보내야 돼. 벌써 그렇게 됐나? 만식이를 너무나 차갑게 대하는 만식의 아내. 술 한잔 할까? 내가 술 마시는 거 봤어? 그리고 이 집과 비슷하게 우울함이 한껏 퍼져 있는 이곳, 바로 돌싱난 재훈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안 돼. 내일이 우리 정의 생일이거든. 이 새끼 눈이 좀 이상한데? 뭐야, 왜 얘가 정혜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재훈은 꽤나 섬뜩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혜가 알록달록 예쁜 편지들을 모으고 있을 때 우리의 만식이는 누가 광고질 하라 그랬냐고요? 아유, 내 진짜 열받아서 못 해먹겠네. 점점 현실에 치여갔고, 그런 만식의 아내에게 정신과 의사 정혜는 대부분 중년 남자들의 삶이 그래요. 그럴 때 힘을 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죠. 영숙 씨는 만식 씨가 힘들 때 힘이 돼주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만식 씨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편이신가요? 라는 말을 해주었죠. 그렇게 진료를 마친 후 남편 궁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타시죠. 생일을 만끽하는 정혜. 도착하면 깨워줘. 그렇지만 이들이 행복할수록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밤입니다. 만식이가 더 외로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인 걸까요? 그렇게 노래를 들으며 삶의 아픔을 흘려보내려던 만식이는 끝내 아픔을 흘려보내지 못했죠. 내 친구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단단했던 내 인생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식이의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생각보다 이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죠. 언제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세상 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면서 사실 건데? 근데 만식이의 외로운 마지막에 허무감을 토로하던 친구들은 죽어라 일만 하다 갔잖아. 누구 하나 순수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가족이야? 곧 그 여자 한 가지 의문을 떠올렸죠. 있었잖아. 순수하게 슬퍼하는 사람.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정체 모를 여인의 울음. 저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수상할 것도 많다. 야, 니들 그때 재수 씨 표정 봤냐? 와, 진짜 살벌하더라. 근데 춘복이 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름을 더 부어버렸죠. 근데 지난달에 다 해약했어. 재수 씨도 알고 있겠지? 모를걸? 재수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얼마나 심신당부했는데. 뻔한 거 아니겠니?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친구들의 내내망상에 그 여자한테 쓴 거 아니겠니? 결국 궁철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만들 좀 해. 만식이가 그 여자랑 연애하는 거 봤냐고. 그 여자한테 보험금 준 거 봤냐고. 그런데 토크 주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맞다. 백교수. 백회숙 대박. 만식이의 장례식장에서 예상 못하게 등장한 인물은 또 한 명 있었으니까요. 수기 맞지? 맞아. 대학 시절 모두의 우상이었던 해수기의 등장은 모두에게 의외인 상황이었죠. 다들 제대로 아저씨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니? 너 동문회 전본도 없던데. 그런데 그때 해수기는 더 의외의 행동을 보였는데 그만 가볼게. 김철아, 잠깐
나 좀 볼래? 갑자기 궁철이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더 나누는 해숙이. 오랜만이네 진짜. 근데 왜 이리 어색할까요, 둘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너 보러 왔다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해숙이의 대사. 혜수가 자꾸 보고 싶더라. 그래서 왔어. 그래서 궁철이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 둘이서만 한참 얘기하다 들어왔잖아. 무슨 얘기했어?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만식이하고 그 여자의 관계보다 너하고 혜숙이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게 더 궁금하구나. 하지만 의혹도 잠시. 먹으면서 들 마셔. 예, 감사합니다. 만식이가 좋아하던 오뎅탕을 보자 우리 만식이가 오뎅탕 정말 좋아했는데. 다시 떠난 친구가 그리워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그리고 그날 밤 그리운 만큼 술을 마셨기에 잔뜩 취해버린 궁철이. 고마워. 너도 힘들 텐데. 내가? 뭐가 힘든데? 어허, 이거 둘 위험한데. 가지마. 근데 혜수가 궁철이가 더 위험하네요. 어쨌든 선 넘어버리는 궁철이의 잠꼬대에 문득 장례식장에서 만난 해숙이를 떠올리는 정혜였죠. 오랜만이다. 남정혜. 늦었어. 갈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한테. 너무하네. 이때 해숙이는 정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행복해? 행복해. 이 질문을 궁철이한테 해도 같은 대답이 나올까? 이 말은 정혜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러니까 20년 전 연극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궁철과 정혜인데 안녕하세요. 신입생이시죠? 저희는 그 연극 동아리 불사조락 하는데요. 젊음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사실 대학 시절 정혜가 궁철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여기 가입하자. 난 싫어. 하려면 너 혼자 해. 소리야, 하려면 같이 해야지. 내 술 마셔줄 사람. 20대 궁철이가 대학 시절 설렐 수 있었던 것도 방궁철 너가 마셔. 모두 다 해숙이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내 소원은 그렇기에 정혜는 당연하게도 다시 등장한 해숙이가 굉장히 신경 쓰였죠. 그래도 행동 하나는 누구보다 반듯한 남편이었기에 정혜는 그를 믿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런 정혜에게 오늘 주코치 주문 거 알고 계시죠? 됐어요. 오늘은 그냥 혼자 연습하다 갈게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만 진짜 뜬금없이 등장한 쿨가이는 무술까지 잘하며 그녀를 멋지게 구해주었죠. 멋지다. 그렇게 마치 엔딩 요정과 같은 과호흡을 보여주며 다친 데는 없습니까? 또다시 얼척없는 쿨함을 보여주는 쿨가이. 병원 가야 돼요. 내 차로 데려다 줄게요. 사모님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진짜 왜 그냥 거절하는 거야? 어쨌든 집에 돌아온 정혜는 집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궁철의 차를 보고 자기 차 있던데 놓고 갔니? 잠시 후 도착 버스는 880번 버스. 남편이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갔다나 봐. 아직도 마음이 힘들다는 걸 눈치챘죠. 그렇게 궁철이는 만식이가 탔던 버스의 같은 자리에서 그를 추억했고 혹시 그야 이상하게 갖고 다니면 기분이 나. 너 가져. 불현듯 만식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갑자기 산은 왜 가자고 한 건데? 산에 갈 때마다 늘 중간에 내려왔거든. 난 니들이랑 끝까지 한번 올라가 버려. 그리고 나면 있잖아. 왠지 내 인생도 있잖아. 진짜 멋지게 잘 풀릴 것 같아서. 야, 일요일을 보자면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궁철이 아픔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오자 앉았어? 빨리 씻고 올게. 그런 궁철을 위로하는 정혜. 안궁철,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만식 씨, 잘 보내고 왔어?
당신 같은 친구 있어서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델과 달리 만식의 아내는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었죠.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만식이 자신 몰래 보험을 해지한 걸 한 만식의 아내. 여기 입금된 금액과 날짜 보이시죠? 그녀는 만식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에 불타올랐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재수 씨, 어디에 썼는지 밝혀낼 거예요. 무슨 짓을 벌이고 다녔는지 전부 다. 그리고 이어서 정혜에게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오는데 타이밍 좋게 정혜에게 연락하는 궁철. 진료 다 끝났지? 나 지금 출발한다. 10분 걸려? 과 그런 궁철에게 연락하는 만식의 아내. 철 씨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지금요? 정혜 씨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싶은데요. 결국 정혜의 오해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미안한데 정혜야. 오늘 저녁 취소해야겠다. 무슨 일 있어? 동창이 만나자고 해서. 동창 그리고 정혜는 사실 누구? 생각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네가 한 짓 다 왜냐하면 해숙이와 뭔가 더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알고 있어. 궁철이가 네가 한 짓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여러 복잡한 마음 때문에 혼자서 한잔하러 온 정혜였는데 해수가 그때 오셨어요? 오랜만이다. 너무나 타이밍 좋게 등장하는 쿨가이. 그렇게 몇 시간 뒤 만식의 아내를 만났던 궁철은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이랑 정혜 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요. 우리 정혜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만식이도 절대 그럴 놈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다른 애도 아니고 만식이랑? 지난 6개월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들이에요. 보고 나면 궁철 씨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만식의 아내가 건넨 증거,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열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혜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정혜야. 그런데 정혜야. 여보세요? 정혜야 왜 그래? 쿨가이가 밤늦게 옷을 다 벗고 숙소에서 궁철에게 전화를, 그것도 정혜 핸드폰으로 왜 한 걸까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의 옆에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정혜가 있었습니다. 안돼, 홀리몰리. 아까 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정혜와 쿨가이. 혹시 근데 분명 정혜는 남편분이 바람이라도 폈어요? 쿨가이한테 굉장히 냉랭했었잖아요. 우리가 농담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사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해숙의 폭탄 발언 때문에 멘탈까지 나가서 20년 전에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쿨가이 강산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정혜 가시게요? 한 잔만 더 오고 가시죠. 왜요? 이상한 짓이라도 했을까봐요? 였지만 쿨가이는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거든요. 사실 쿨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리하여 정신을 차린 정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멘붕에 빠져버렸죠. 깼어요? 옷 좀 입기 자리 좀 피해줘요. 어차피 다 봤는데 그냥 입어요. 야 근데 애는 착한 줄 알았는데 진짜 쓰레기네. 어쨌든 그렇게 일부 영상에서 아무 말 없이 정희 핸드폰으로 궁철에게 연락했었던 진짜 광기. 정혜야.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말고 당신 먼저 자. 야 남정혜. 그런 글을 뒤로하고 없던 일로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애써 강한 척 안 해도 되는데. 까불면 죽일 거야. 정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오는데 사실 아무렇지 않지 않았던 정혜였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궁철의 의심은 처음엔 장례식에 왔던 여자 의심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혜 씨였어요. 영숙 씨. 저 일주일 뒤에 한국 떠나요. 이 얘기 그냥 묻어두고 떠날까도 했는데 정혜 씨는 살아있잖아요.
확실히 만식의 아내 말대로 누가 봐도 수상한 문자 내용들. 그래서 일단 궁철은 제일 궁금했던 질문부터 정혜에게 던졌는데 당신 연락 안 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동기랑 밥 먹고 간단히 술 한잔 했는데 대리 기다리다 차 안에서 그냥 잠들었나 봐. 정혜는 지금 궁철의 질문에 대답할 여력이 아니었죠. 난 이렇게 많다고 해서 어설픈 협박에 겁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 어설픈 협박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이고야, 이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데 오늘 저녁에 보죠. 중요하게 할 얘기도 있으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지? 약속 있어. 저기 뭐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렇게 이어지는 숨막히는 눈치 게임의 시작.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내가? 당신은 어제 누구 만났어? 당신이 솔직하지 않으면 나도 솔직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듯 갑자기 정립비뇨기과에 들어오세요. 놀랬지? 항상 서지 않고 앉아있는 춘복이 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약을 먹어도 안 쓴다. 아니 안 좋아?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야? 난 내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야 만식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 만식이의 사건은 정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줬었나 본데요. 나 오래 살아야 돼. 걱정 마요. 죽을 정도 아니니까. 그래도 창피한 건 창피한 거였기에 재훈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춘복이 형. 여기 온 거 애들한테 절대 비밀이다. 아 당연하지. 그걸 뭐하러 말해. 이지만 춘복 형이 전립선 검사를 받았다고?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춘복 형이 왔다고? 야 그 상태로 그 아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말이 있죠. 그래도 치료하면 괜찮은 거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 다 구라인데. 남자 없이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친구의 아픔을 조리돌림하듯 보듬어주는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언제 너도 날 한번 잡고 오렴. 내가 왜? 왜라니 내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쨌든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친놈의 저녁 약속 통보로 점점 초조해져가는 정혜는 갑작스럽게 궁철의 방문을 받았는데요. 뭐 하는 거야? 상담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진료 신청하고 오라며? 궁철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내가 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몰래 만났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빠꾸 없이 자신의 의심스러운 마음을 털어놓는 궁철.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난 걸 거예요. 하지만 정혜가 대답이 없자 결국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너도 솔직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럼 내가 솔직해지면 너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만식이 아내와 만난 걸 얘기하는 궁철이었죠. 나 어제 동창 만난 거 아니야. 명숙 씨 만났어. 너랑 만식이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목록이야. 그리하여 정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감춰둔 비밀 한 가지를 2년 전쯤 궁철에게 말해주는데 힘들다면 날 찾아왔어. 진단 결과 우울증이었고 약물과 상담 치료도 소용없을 만큼 증세가 심했어. 당시 명숙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그러더라. 명숙 씨도 갱년기라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만식이도 정혜도 내가 가는 요양원에 같이 봉사하러 다닌 거고. 둘 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 비밀 하나를 만들었던 거였네요. 스스로 어쨌든 만식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조금씩 나아져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신한텐 진즉에 얘기할 걸 그랬네. 오해하기 싫어서 이렇게 온 건데. 명숙 씨 다음 주에 한국 떠난대. 떠나기 전에 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자 홀가분해지는 궁철이와 그런 궁철을 바라보며 나 진짜 오해한 적 없어. 나 너도 만식이도 믿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정혜였죠.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진 궁철이에게 갑자기 어깨빵을 날리며 지나가는 어떤 쿨한 놈. 아저씨! 그리고 그와 동시에 궁철아. 해숙이 궁철을 찾는데요. 왔어? 근데 무슨 일 있어? 그렇게 이 부부는 더욱더 수렁에 빠져만 갔습니다. 받아. 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네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해. 그런데 이 진짜 광기는 나랑 사귀어요. 당신 사랑해요.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너 내 말 못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고요. 너 같은 양아치한테 휘둘릴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돈 많은 아줌마들이 왜 양아치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양아치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니까. 같은 시각 정혜의 남편 궁철 또한 시익의 내정제가 올 만한 말을 해숙에게 들었죠. 애인은 없어?
야 큰일 날 소리 안 해. 야, 안 되지 그럼. 야.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 안궁철. 20년 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돈 좀 빌려줘. 아니 전개가 예상이 안 가네. 그리하여 궁철은 자신의 현금 창고로 갑니다. 야, 인스턴트 좀 그만 먹고. 바로 재훈의 집이었죠. 살다 보면 살도 좀 찔 수 있는 거지. 와이프 살쪄서 이혼한 놈은 너밖에 없을 거야. 너 무슨 일 있냐? 그렇지만 궁철의 일수꾼은 단박에 궁철의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널 지켜본 결과 너 꼭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말이 많아지던데. 재훈아,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그럴 줄 알았다. 꿰뚫은 것뿐만 아니라 헤집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뻔한 스토리네. 그래 해숙이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을 테고 뭐 이런저런 쓸모리 없는 농담 주고받다가 갑자기 해숙이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20년 만에 만나서 미안한데 궁철아 나 돈 좀 빌려줄래? 뭐 이런 스토리. 아니 뭔 프로파일러야? 소름. 어쨌든 재훈은 이런지야 거절했지만 궁철은 떼쓰기 바빴죠. 네 첫사랑이었지 아마? 정의가 알면 어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난 이 상황에서 외면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궁철아 지금 너가 딴 여자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 아내를 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잘 들어갔어요? 내 생각하면서 잘 자요.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보내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결국 정신 나간 궁철이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문자 한 통이 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이 문자는 아까 전과 달리 궁철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정혜야, 오늘도 늦어? 별일 없어. 왜? 그럼 저녁 식사 같이 할까? 6시쯤 괜찮아? 하지만 여자의 육감으로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끼는 정혜와 그런 정혜를 쿨하지 않게 따라다니는 진짜 광기.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마음먹고 저 미친놈의 연락처부터 삭제하려는 정혜인데 이 광기는 다른 사람들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내가 어제 이 사진 남편분한테 보냈는데 전화할 줄 알았어요. 진짜 보냈어? 퇴근하고 만나요. 안 오면 이번엔 병원에 부릅니다.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정혜였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할 수밖에 없겠다.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여보세요? 정혜야? 그 거미줄을 우연히 발견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나저나 너는 요즘 잘 나간다며. 그냥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 알아보고 있어. 강남? 나 화장실 다녀. 바로 또 다른 이상한 놈 재훈이었죠. 그런데 얘가 뭐 잘못 먹었나 내가 여기 지금 스카이 호텔인데 스카이 호텔? 저 궁철아 근데 있잖니 뭔데 임마? 갑자기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재훈이. 내가 여기서 정의를 봤거든. 급한 약속이 생겨서 집에 가서 다 얘기할게. 당장 갈 테니까 우리 정혜 좀 지켜봐줘. 그렇게 궁철이 정혜의 흔적을 뒤쫓는 사이 정혜는 광기를 대면해서 왔어요? 그의 진짜 의도를 물었죠. 재밌니? 아줌마 또 안 와도 돼요? 다 벗겨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누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아유 그런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궁철이가 점점 궁예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나 주문하신 와인 가져왔습니다. 결국 정혜를 찾지 못한 궁예 궁철. 그리고 이때 정혜는 미친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여기서 더 까불면 그땐 와인이 아니라 핏빛으로 물들게 해줄게. 하지만 이 광기는 자신을 건드리면 더 흥분하는 미친놈이었죠. 만만치 않게 미친 개처럼 물어뜯어버리는 정혜였죠. 그렇게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진짜 광기 어린 표정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미친놈. 뭐? 나랑 사귀기 싫으면 5억만 주세요. 그렇지만 5억이 어디 남의 집 개 해피도 아니고 무슨 내가
겨우 극한 사진 한 장에. 이라지만 얘도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안 줘도 당신 아버지는 주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당신 병원에 남편 회사에 차례대로 뿌렸을 테니까. 그리하여 정혜는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어서 아들 학교도 있었지. 그 인생도 나처럼 망가지겠네. 하나뿐인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때 만식과 함께 봉사했던 간병인이 정혜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이 시간 어떠세요? 얘는 또 왜 의미심장한 건데. 어휴. 한편 그 시각 정혜 씨한테 무슨 일 있지? 떠오르는 프로파일러의 신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궁철이.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임마. 혜숙이한테 돈 빌려준 거 들켰냐?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 그렇게 궁철이는 차마 맨정신으로 물어보지 못한 아니. 질문을 안 잤어? 자야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술에 취한 채 물었죠. 사실 어떻게 된 거야?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돼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 그리고 궁철의 물음에 용기 있게 대답하는 정혜. 며칠 전 연락 안 된 날. 그날 찍힌 거야. 자주 가던 바에서 혼자 술 한잔 했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내 술에 약을 탔나 봐. 눈 뜨니까 그 남자 집이었고. 이에 당연히 분노하는 궁철이었고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그 자식 잡아쳐 넣어야지. 진정해. 경찰에 신고해서 뭘 어쩌게? 신청할 테니까 경찰서 가면서 얘기하지. 정혜는 그런 그를 진정시키며 내가 해결하게 해줘. 내가 너 남편이야. 내가 더욱더 당차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날 위한다면 제발 내가 해결하게 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그런 용기 있는 정혜를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가? 골프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 아 골프 약속? 일찍 올게. 갑자기 미행하기 시작하는 궁철이. 여기 아빠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 경희야, 너 뒤엔 내가 있다. 이렇게 남편이 내 편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걸리기만 해봐라. 넌 내 손에 죽었어. 그렇지만 갑자기 눈치 더럽게 없는 화물 트럭이 그의 미행을 중단시켜 버렸는데요. 아유 헛걸음했네 라고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정혜가 만난 건 그 미친놈이 아닌 오셨어요? 저한테 할 얘기가 뭐죠? 간병인이었기 때문이죠.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녀가 정혜를 부른 진짜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만식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미 죽은 만식을 기다리는 한 환자 때문이었는데요. 저러고 계세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고 어디야? 집에 거의 다 왔어. 혹시 나 기다린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 금방 갈게. 정혜와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려는 궁철인데 이 도라이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확실했습니다. 결국 불타는 분노를 주체 못한 궁철은 저 광길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를 마주하는데 성공했죠. 사진은 잘 받아보셨어요? 아주 잘 받아봤다. 그렇게 어그러 오지는 얌생이 미소를 보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새끼야. 누구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궁철이었는데 때마침 도착한 정혜가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내가 해결하게 해줘. 비켜. 내가 해결하게 해줘.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야 근데 진짜 얘 어그러 하나는 레전드다. 어쨌든 저 어그러의 머리 꼭지까지 돌아버릴 듯한 궁철이.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저 자식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돈이 목적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우와. 개자식. 결국 계속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정혜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궁철. 그러다 그 돈 받고도 이상한 짓 하면 어쩔 건데. 이상한 짓 뭐? 술에 약 탔다며. 이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자. 안 그러면 나 진짜 눈 돌아서 그 자식 죽일 수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유빈이 학교에 뿌리겠대. 내가
조용히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빠져줘. 끝내 정혜를 말리지 못하는 궁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술 한잔 좀 하려는데 뭐야, 오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래서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황보 형이 무슨 일 있나? 그렇게 갑자기 문 닫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일 생겼으니까 닫았겠지. 넌 죽으라고 일만 하냐? 아유, 냉정한 놈. 씨.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이라면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도리지. 난 오징어 손도 안 댔거든. 마음을 다 잡아보려는 궁철에게 갑자기 이 미친놈이 일을 내고 맙니다. 당신 와이프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있어요. 오지 말래도 막무가내네. 결국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궁철은 야, 궁철이 쟤 오늘 왜 저러냐? 어딘가로 달려갔고 그런 친구의 모습에 야, 안 되겠다. 가보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든 궁철의 친구들 또한 그를 뒤따라갔죠. 그리고 궁철이 도착한 곳 다름 아닌 그 광기의 집이었죠. 하지만 그 광기에 전염이 되어서 그럴까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궁철. 그랬는데 그리고 이어서 궁철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앞에 사람이 죽어 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마치 20년 전 그때처럼. 오? 그러니까 20년 전 해수기의 상처를 보고 어딘가로 달려갔던 젊은 날의 궁철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처음 겪었던 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식아. 이 사건에도 젊은 날의 만식이는 나 네 거 볼펜 좀 빌리자. 중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드라마 소름이네. 아파트 CCTV가 고장이래요. 언제부터 고장인데? 3일 전부터요. 여기 궁철의 살해 혐의로 한창 시끄러운 경찰서에서 사라져. CCTV도 고장나. 아주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감식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외부인 침입 흔적 자체가 아예 없다는데요. 현재 궁철 친구들은 세 명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뭐 별다른 혐의점은 없습니다. 증언을 끝내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궁철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과 달리 궁철은 아직 강력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죠. 피해자 아파트에 설치된 CCTV가 사흘 전부터 일제히 고장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우철 씨는 그 사실 미리 알고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궁철이 자백을 합니다.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었고 그냥 홧김에 밀쳤는데 그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백을 듣고 더 고민에 빠지는 경찰들이었죠. 현장에 아무런 지문도 안 나왔다. 그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피해자와 다투고 욕실 바닥에 쓰러뜨려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현장에 있는 모든 지문과 흔적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말이 되니? 갑자기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한 거 그 자체가 수상합니다. 혹시 아내 되는 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궁철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나는데 일단 내보내고 두 사람 다 긴급으로 출국금지 요청해 24시간 미행하고. 바깥에서 그런 궁철을 기다려준 친구들. 이야, 의리가 대단하시네. 우리가 의리 빼면 시체거든요. 헌데 그런 그들의 의리를 보고 문득 최정면 저거 묘한 감정을 느끼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장면인데. 형사였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집에 돌아온 궁철은 정혜와 대면을 하는데 나 좀 씻을게. 궁철의 어색한 반응에 이상함을 느끼는 정혜와 그런 정혜에게 더 의문을 느끼고 있었던 궁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사실 정혜 것이었는데 시신이 있던 현장에 이 목걸이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던 걸 발견한 궁철이었던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내분께서도 곧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 혐의가 없으면 바로 나가시겠지만. 한편 그 시각 거실에서는 정혜가 어제 일어났던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있었죠. 아파트 자택 욕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주모 씨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섰. 그런 정혜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는 궁철이. 아니야. 그런 집에 찾아간 건 맞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 그럼한테 문자 받고 열받아서 달려간 거거든. 친구들도 다 알았겠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러면서 궁철은 가장 중요한 물음을 정혜에게 물었죠. 그래 집에 갔지? 그 집 거실에서 발견했어. 그래 갔어. 가서 돈 줄 테니 사진 다 지우고 각서 써달라고 얘기했어. 그래 다야. 지금 딸 의심하는 거니? 내가 결국 그딴 인간 죽이고 살인마친 돼야 믿을래? 내가 지금 널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빠지는 궁철이와 난 네가 내 눈앞에서 그놈 죽였어 답니다. 넌 어제 절대 그놈 집에 간 적이 없어. 알았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롭고 불안한 줄 아니? 남들은 몰라줄까 봐. 그런 시선을 정해 네 스스로 견디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그의 격분에 같이 폭발해버리는 정혜였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날 의심할 거라고 단정 짓는 거잖아. 내가 그딴 놈으로밖에 안 보여.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그깟 목걸이는 나오면 뭐가 되시라고 이딴 식으로 매도 아닌 것들래!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되잖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오바하는데? 당신이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지? 나도 하나만 물을게. 그 말 사실이야? 한편 갈 때도 정말 예술로 가버린 강산의 사인을 밝혀낸 국가수와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부 손상, 망치 같은 둔중한 물체로 내리쳤을 때 나타나는 골절의 전형적인 형태지. 부딪혔을 가능성은? 제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여기야. 그런 국과수 직원과의 옛 인연을 통해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공식 발표 전까진 비밀? 그럼요. 그의 사인을 직접적으로 들은 정혜는 의외로 꽤나 침착해 보이죠? 그러나 이런 정혜와 달리 궁철이는 아직까지 충격의 여파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어 보였죠. 그런데 또 이런 궁철이와 달리 이 작품에서 아직 남아있는 또 한 명의 도라이는 오히려 비위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릇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훈이 심상치 않는 포스를 보여줄 때 궁철 친구들의 아내들 또한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밤에 좀 만나요. 얼굴 좀 보게. 바로 만식의 아내 명숙의 송별의 자리를 마련한 친구 아내들이 있는데 명숙 씨 기운 내요. 어딜 가나 만식 씨가 지켜줄 거예요. 글쎄요. 하늘에서도 딴짓하느라고 지켜줄 시간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정혜가 등장하자 명숙 씨, 잘 지냈어요? 급발진해버리는 명숙이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박사님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가볼게요. 그래도 침착하게 명숙의 급발진에 대처한 정혜 덕분에 저랑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만식 씨와 제가 왜 만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해는 풀렸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뭐죠?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한 감정은 그 사람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무기력감 때문이었어요. 더욱더 꼬여만 가는 명숙이었죠. 갑자기 무기력감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여자랑 실컷 사랑하지 못해서겠죠. 정혜 씨와의 오해는 풀어줘서 고마운데요.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명숙의 모습을 보고 어딘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 정혜였는데요. 명숙 씨랑 얘기 잘 안 됐어? 얘긴 잘했어. 더 큰 미움과 분노가 생긴 게 문제지만 당신은 날 어디까지 믿어? 그래서 궁철은 내가 당신 눈앞에서 살인을 해도 믿지 않는다고. 그만큼 날 믿는다고. 날 왜 믿는데? 너니까 믿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 더욱더 자신의 아내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고 힘들면 힘든 척해. 지치면 지친 척하고. 병원 일도 힘들면 그만두고.
여행 가고 싶으면 다녀오고. 그런 궁철의 말이 그래도 위로가 된 듯한 정혜는 갑자기 먼 길 가시는데 저희가 배웅은 해야죠. 수아 잘 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예, 형사님. 우리 정혜가 자수를 했다고요? 그날의 진실이라며 남 선생님께서는 주광산 씨와 돈으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찾아갔는데 사건 당시를 증언하는 정혜.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녀는 그 당시에 광기 어렸던 강산의 머갈통을 깨버리고 급히 밖으로 탈출했다고 증언했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데 제가 행한 폭력은 정당방위라고 보여지는데요. 주광선 씨 머리를 내리쳤다는 그 트로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난리 피우는 궁철이 때문에 안궁철 씨 일단 진정합시다. 예? 진정하시는데 아니 어디 있냐고요? 있던 정당방위도 사라질 판인 위기의 남정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고 좋아할 만한 형사들이긴 한데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주광선 씨의 핸드폰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이게 아는 게 없는 정혜 때문에 사실 상황은 더욱더 꼬여져만 갔습니다. 피해자 핸드폰 행방도 모른다. 그럼 대체 그걸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에서는 아내가 답답하게 만들고 밖에서는 남편이 깽판 치고 있는 이 환장의 부부들 때문에 제 명예 못 살 것 같은 형사였죠. 저희도 바로 보내드리고 싶지만은 아내분의 혐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안궁철 씨가 이러는 거 아내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죠. 우리 정혜는 어디까지나 100% 피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의 깽판해본 친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궁철이었죠. 와, 씨, 그놈 완전 미친놈이네. 지금 경찰이 정혜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 정혜는 무조건 아니야. 야, 이럴 게 아니라 이 어떻게든지 진범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하여 급 탄생하는 일단 형사들도 뭐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 못 찾으면 내보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나 먼저 좀 가볼게. 사설 탐정단인데 범인은 범의 현장에 꼭 다시 온다니까. 수상한 놈 보이면 무조건 잡아야 돼.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치자 형린환동 사건 발생. 경위 바로 출동하라. 뭔가 범인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도 몰라. 형 당장 보고 있어, 알았지? 야, 형이나. 현장에 몰래 들어가는 명탐정 콤비들. 아니 근데 이미 경찰이 샅샅이 조사했는데 뭐가 나오겠어 하는데 오 나온다. 뭐야? 진짜 막 범인은 높은 확률로 사건 현장에 다시 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진짜였어? 하는데 이때 못 들어가시라고요. 그렇게 궁철과 아이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동안 정혜를 향한 신문은 계속되었고 주광산 씨 명의로 된 휴대폰에는 남정혜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통화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는 강산에 사라진 물건들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죠. 다른 물건도 아닌 핸드폰 2개만 가지고 사라졌을까? 혹시 핸드폰과 트로피를 꼭 없애야만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요? 제 남편을 의심하는 건가요? 이에 정혜는 말했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꼭 범인이란 법은 없다는 거죠. 남편분이 남정혜 씨를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가긴 했지만 남편분은 범인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만. 글쎄요. 해석은 자유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촉즉발의 신경전을 정혜와 형사가 벌이는 사이 사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어쩌면 오늘 엄마가 혹시 마스터키가 궁철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궁철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조 형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회의실에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 마스터키 이 뭔데요? 이 뭐야?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실시간으로 녹화해둔 영상을 가만 있으라고 좀. 형사들에게 보여주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사건이 있기 전 죽었던 그 미친놈이 살아있었을 때 궁철보다 먼저 강산을 만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안 알려주네요. 에이씨. 결국 갑자기 등장한 게임 체인저 때문에 이 동영상 누가 보낸 겁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확인해봐. 더 혼란에 빠지는 경찰들과 경찰이 멘붕에 빠지던 말던 누가 보냈든 우리 정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게요. 우리 정혜요. 드디어 모든 누명을 벗었다는 것에 신이 나 보이는 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형사는 혹시 남편분이 죽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뭔가 꺼림칙하긴 한가 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내리치고 싶었던 심정에 현실로 착각했었나 봐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어쨌든 한숨 좀 돌리나 싶던 이때 궁철의 친구 형우는 자신만의 비밀 때문에 마음이 더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조영우 감독님 아니세요? 아니, 안 그래도 조만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와, 강산이는 진짜 전설이었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다가 그 사진들 삭제해줄까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삭제했다며?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사람 약점 쥐고 있었던 광기 그 자체였던 그 녀석. 이 세상에는요 복사라는 기술이 있어요. 뭐 임마 씨. 결국 이 세상 어그로 혼자 다 끌었던 강산은 죽었지만 형우의 약점인 사진은 그 미친놈을 죽인 정체를 알 수 없는 진범 손에 놓여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형우는 강산의 죽음을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우와 똑같이 돈만 주면 끝날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찝찝하기로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그 핸드폰이 사라졌대. 당신 아니지? 자신들,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아니라면 진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을까? 뭐 그래도 자신들의 누명은 풀린 거나 마찬가지라서 밤새 긴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좋은 일만 떠올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궁철이인데 그래서 만식이 생일 기념으로 산에 가자고? 난 패스. 미안해. 그날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재훈이는 눈치가 더럽게 없었죠. 다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넌 꼭 이럴 때 배신을 때리더라. 됐어. 야 그냥 우리끼리 가. 만식이가 많이 서운해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그렇게 궁철이 등산에 준비하는 사이 정혜도 내일 드디어 대망의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나도 내일 골프 약속 있어. 이번엔 진짜니까 미행 안 해도 돼. 그리하여 다음날 전부터 들었던 회장님의 측근을 만나러 가는 정혜. 능력만큼 매너도 훌륭한 분이셔. 그런데 만날 사람이 정 박사님 먼저 나와 계셨네요. 재훈이야?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정석기 병원장님의 막내 아드님이셔. 한편 산을 골라도 제대로 고른 궁철과 친구들은 현재 진짜 골로 갈 뻔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선약했다고 뻥치는 거야. 현명한 놈. 하지만 정상에 오니 괜히 온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만식아! 보고 있냐? 우리 약속 지켰다!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너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 약물고 정상까지 왔어 임마. 야 수아가 있잖냐. 너 때문에 공부했다 이 새끼야. 너 큰 소리 치게 해주려고 이 약물고 공부했다 임마. 거기서 기운 내고 멋지게 살아 임마.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멋지게 이겨낼 테니까 꼭 지켜봐줘. 만식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방문을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하는 만식이었죠. 그날 밤 무슨 DNA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이럴 때 황모가 갖고 그냥 한 잔 찌끄리면 죽이는 건데. 이게 뭐야? 홀린 듯 단골 술집을 가는 친구들인데 어째 뭔가 바뀐 듯한 술집 분위기. 주인이 바뀌었나 봐. 그리고 이때 아직 오픈 전인데요. 이제 좀 살만한 궁철이 앞에 다시 해수기가 등장합니다. 과연 궁철이는 이 복잡하고도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아한 친구들 6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